안녕하십니까. 삶이 변하는 인문학 보성TV의 김호성입니다. 손자병법 13편 중 제2편인 작전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작전을 펼친다 라는 느낌이 나는데요. 작전은 일으키다, 짓다의 뜻을 가진 작과 싸우다는 전이 만나 싸움을 일으킨다의 의미가 됩니다. 전투를 일으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 알아보는 편이 바로 작전편이죠. 이미 우리가 제1편인 개편에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계획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상대에 대해서도 정보를 모아 나와 비교하고 이것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예측을 해서 대책을 세우는 개편을 봤는데요. 이제 이어서 이러한 준비를 통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작전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조금 쉽게 한번 알아보죠. 공무원 공부를 위해 노량진 고시원으로 향하는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되려고 많은 청년들이 노력하고 있죠. 자, 앞서 말한 개편으로 본다면 내가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공부 전략, 자기 관리를 위한 규칙을 세우기, 그리고 공부하기 위한 장소 정하기 등 여러 가지 계획을 했고 이제 노량진으로 출발을 하려고 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봅시다. 즉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할까요? 바로 예산입니다. 예산에 따라 공부 기간이 결정되어야 하겠죠. 고시원 비용, 학원 비용, 밥과 간식 같은 식대, 그리고 공부하는 교재 비용, 교통 비용 등등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항목별 금액이 얼마나 필요한지, 한 달을 지낼 수 있는 비용이 또 얼마나 될지 계산을 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 확보한 돈으로 나는 얼마 동안이나 지낼 수 있는가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앞서 개편을 통해 나의 내적인 요건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나면 이제 외적인 조건들을 살펴보는데 바로 작전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편의 시작은 가장 중요한 요소, 비용에 대해서입니다. 용병의 원칙에 가벼운 술에 1000대, 전차가 1000대, 병사들이 10만이다. 이들이 천리를 걸쳐 식량을 나른다. 나라의 안과 밖으로 비용이 드는데 손님을 접대하는 비용과 무기를 손질하는 데 쓰는 재료, 수레와 갑옷을 정비하는 비용이 매일 1000금씩 소모가 되므로 이러한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야 10만의 군대를 일으킬 수 있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어떠한 항목이 있으며 얼마만큼의 비용이 필요한가를 자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차라는 말을 할 때 치거와 혁거라는 전차가 나오는데요. 가벼운 술에 1000대, 전차가 1000대. 손자가 살았던 당시의 전쟁은 주로 전차전이었습니다. 전차는 말이 끄는 수레를 말하죠. 말 4마리를 수레에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말마자에 넉사자가 합쳐져서 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차를 세는 단위를 승이라고 했는데요. 제후는 천승지국, 천자는 만승지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차 한 대에는 말이 4마리가 수레를 끌고요. 그 수레에는 사람이 3명 탑승했습니다. 이렇게 말에 탑승한 3사람은 일종의 장교죠. 그리고 그 전차에 따르는 보병이 72명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투병 75명의 보급을 책임지는 짐수레를 25명이 끌고 갑니다. 즉 한 대의 전차에 100명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차가 1000대면 사람은 10만이 되겠죠. 그래서 1000대의 전차와 10만의 병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10만 명이 먹는 것부터 무기와 갑옷이 필요하고 다른 나라와의 외교에 필요한 접대비까지 등등 포함하면 하루에 1000금씩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비용의 준비가 된 후에야 군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천금이라는 돈은 그냥 들어봐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재미로 한번 그렇다면 당시에 천금이 얼마인지 대충 한번 알아보면 중국 한나라 당시 도량형을 기준으로 1금은 1과 같았습니다. 1은 24냥이었는데요. 한 냥이 약 16g 정도니까 1은 약 384g, 1000일은 384kg입니다. 즉 1000금은 금 384kg이 되겠네요. 지금 금 시세가 1g에 약 75,000원 정도 하니까 1000금은 지금으로 치면 대략 한 28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매일 1000금이 든다는 말은 그만큼 전쟁은 하루하루 막대한 비용이 소모된다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쟁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막대한 비용이 마치 모래시계처럼 멈추지 않고 소비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최대한 전쟁은 빠르게 끝내야 하고 승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하는 데에는 승리를 귀하게 여긴다. 군대가 시간만 질질 끌면 무기와 사기는 둔해지고 힘은 소진된다. 군대가 야전에 오래 있을수록 국가의 비용도 줄어든다. 그리고 질질 끌면 이어지는 더 큰 패단을 손자는 말합니다. 무기가 둔해지고 사기가 꺾인다. 힘만 소진하고 재물을 소모하면 제후들이 그 폐해를 틈타 반란을 일으킨다. 그렇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있다 하더라도 상황을 수습할 수 없게 된다. 돈은 돈대로 소비되어 나라가 가난해지는데 내부나 외부에 반란이 일어나면 지혜로운 자가 있어도 이를 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게 되면 나타나는 폐해에 대해 손자는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승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승리를 해야 할까요? 바로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로 용병을 하는 데에는 어설퍼도 속전속결해야 된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교묘하게 질질 끈다는 말은 보지 못했다. 여기서 바로 어설프지만 속전속결한다는 졸속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졸속이라고 하면 나쁜 의미로 많이 쓰이죠. 뉴스에서 졸속이라는 말은 항상 졸속 행정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원래의 졸속은 전쟁에 있어 기회가 포착되면 비록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고 교묘하게 준비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오히려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도 통하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준비만 하다가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에 하나가 바로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것이겠죠. 졸속의 신속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데 우리는 언제가 기회인지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죠. 손자는 준비를 마치고 전쟁을 일으키는 군대는 언제가 기회인지 알 수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알 수가 있겠죠. 우리의 삶에서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많은 정보와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을요. 바로 1장 개편에서 말한 도, 천, 지, 장, 법을 철저하게 알고 있고 내가 처한 상황 속에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기회라는 것을 보는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가 보이면 나의 준비가 비록 미흡하더라도 일단 졸속하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라. 2500년 전 빠른 기회 포착과 실행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손자는 지금 시대에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자는 이어서 졸속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추가로 말합니다. 전쟁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와 이익을 철저하게 파악해 보아라. 바로 용병지혜, 용병지리입니다. 용병을 오래 끌어서 나라에 이로운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용병의 해로움을 다 알지 못하는 자는 용병의 이로움도 다 알 수 없다.
이렇게 이로움과 해로움을 모두 파악하고 속전속결하는 장수는 과연 어떻게 전쟁을 할까요? 좋은 장수는 2번 군대를 모집하지 않고 식량을 3번 실어 나르지 않으며 나라에서 비용을 취하되 양식은 적으로부터 구한다. 그러므로 군대의 식량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하나의 중요한 목표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에서 훌륭한 리더는 한 번에 승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적을 2번 올리지 않고 여러 번 본국으로부터 수송을 받지 않게 하며 일단 적지로 들어가면 적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법을 활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손자가 말한 용병의 해로움을 다 알아야 이로움을 다 알 수 있다고 말했을 때 과연 그 해로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라가 군대로 인해 가난해지는 것은 물자를 멀리까지 수송하는 데 있다. 물자가 멀리까지 나가면 백성들은 가난해지게 된다. 가까이에 군대가 있으면 물가는 비싸지고 물가가 비싸면 백성들의 돈은 없어진다. 돈이 없어지면 백성들은 힘든 부역을 해야 한다. 그렇게 힘이 소진되고 재산은 소모되어 집집마다 텅 비게 되니 백성들의 재산의 70%가 없어진다. 이렇게 백성들이 우선 가난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어떨까요? 조정의 비용은 부서진 전차, 병든 말, 각종 무기와 갑옷을 유지하는데 60%가 없어진다. 나라의 재산 역시 사라집니다. 이렇게 군대를 일으키는데 해로움을 보았습니다. 장수는 반드시 이러한 해로움을 알아야 한다고 손자는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로움을 알았다면 이제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손자는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장수는 적으로부터 식량을 취하는 데 힘쓴다. 적의 식량 1종을 먹는 것은 우리 식량 20종에 해당하고 콩깍지와 볏짚 한 석은 우리의 20석에 해당한다. 이렇게 상대의 식량을 이용하면 멀리 있는 우리나라에서 들여오는 물자를 아낄 수 있고 또한 상대의 식량을 이용함으로 상대의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20배의 이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 혹은 전투가 단순히 싸움에서 이기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중요하겠죠. 싸움에서 이겼지만 결국 비용을 모두 소비하고 나면 소모전을 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승리는 아무런 이익도 의미도 없게 되어 버리니까요.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이로운 것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으면 이제 빠른 승리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전편에서는 일종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떠한 항목들이 있고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가에 대한 수치화된 파악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손해와 이익이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면밀하게 다루는 것을 봤습니다. 이를 통해 큰 프로젝트에서 큰 비용이 들어갈 때는 시간이 갈수록 손해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 손해는 조직의 비용을 깎아먹게 된다. 그러므로 한번 시작한 일에는 승리하는 것을 귀하게,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손자의 철학이 담겨 있었죠. 이렇게 승리를 귀하게 여김으로 승리하는 법에 대하여 첫 번째로 리더는 반드시 속전속결에 졸속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작전, 즉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반드시 확실하게 계산하고 파악해야 한다는 것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손자가 말하는 승리하는 법의 또 다른 원칙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